뭐 한 1년에 0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정보들 내가 충분히 알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더 해볼 예정인데요.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1위는 이더리움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이번 사이클 들어서 네.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데 맞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 앞으로 전망도 괜찮아요.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졌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비트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좋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비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 같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제가 볼 때는 시총 2위를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알트코인의 대장주고, 그리고 비트하고 알트는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알트코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메인 스트림이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비롯한 뭐 성적 도전, 솔라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솔라나나 기타 알트코인들의 개념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뭐가 더 좋냐 하면 비트코인 더 좋죠.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디파이도 할 수 있고 NFT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그리고 더 뭐 빠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기능이 더 좋으니까 더 훌륭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영원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시총을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에서 탄생한 모든 근원적인 개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좋은 많은 것들을 하려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다 비트를 추월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근원적인 이 시장을 만든 어떤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신뢰가 이미 구축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비트만큼 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 파생된 개념들이 이더리움에서 만든 개념에서 좀 더 발전되거나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계속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할 것 같고 어떤 알트코인을 좀 건재할 수 있는, 이것이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더리움은 존재가 갑자기 뭐 체인이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튼튼한 거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멈춘 적이 없고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믿을 만해라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그러한 포지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격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멀리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어떤 체인, 어떤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더 대장격인 역할을 했던 코인들이 네. 이제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될 텐데, 네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킬러로 이렇게 부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지금 더 발전을 해도 이더리움을 넘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네네. 보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긴 할 텐데, 그리고 같이 뭐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긴 할 텐데 솔라나가 이더리움 시총을 좀 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솔라나에서 쓰고 있는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NFT라든지 솔라나에서 탄생한 뭐 민코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솔라나에서 굉장히 활발해요. 더 빠르고 더 시장 친화적이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민코인을 발행했는데 솔라나에서 이제 발행을 했단 말이죠. 이더리움이 아닌. 왜냐하면 더 편하고 쉽고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모든 개념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다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설계,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다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근원적인 설계를 이더리움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이더리움에서 봉착하는 문제들을 먼저 이더리움이 해결을 하고 있고, 그것을 솔라나가 결국엔 또 이제 사용자가 더 많아지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또 이더리움의 방향을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선 모델이 이제 이더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이제 바뀌진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코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런 트럼프 코인이나 이런 새로운 코인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 바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코인도 이번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는 이미 가격이 네네. 엄청나게 오른 뒤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코인들을 좀 초기에 미리 잡으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뭐 민코인을 예를 들면 민코인이 그 탄생되고 민코인이 초기에 거래되는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는 아니죠.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그런 민코인 플랫폼들이 지금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코인들이 초반에 이제 탄생하고 사람들이 이걸 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거래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대에 이제 거래소에 중앙화 거래소 상장되면 그때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팔 수 있죠. 뭐 디파이라고 하죠. 디파이하고 뭐 탈중앙화된 거래 덱스에서 먼저 거래가 일어난 뒤에
중화 거래소로 오긴 하는데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초반에 이제 민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거기서는 이게 뭐가 진짜인지 좀 구분이 힘들어요.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트럼프 민코인도 나왔을 때 처음에 그 트럼프 트위터에 트럼프 자신이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못 샀거든요. 그때는 중화 거래소가 아니고 이제 뭐 덱스 같은 데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왜 못 샀냐면 여전히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 트위터를 해킹해서도 민코인을 막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증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렇게 이제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실제였죠. 실제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정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죠. 그런 정보들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알트코인 시장인 거죠.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디파이 쪽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투자를 한다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것보다 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덱스 탈중화된 거래소에서 먼저 이제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충분히 일어나면 해외 거래소에 이제 한두 개씩 상장이 되죠. 뭐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낸스까지 처음에 가진 않고 2티어급에서 이제 뭐 상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상장하고 그러면 가격이 또 한번 펌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 데 상장이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라이트 때 이제 알트코인 신규 상장을 사고 물론 더 오르기도 합니다. 잠깐.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초반에 이때 했으면 이때에서 이게 업비트까지 갈 것 같다 해서 그때 전략을 세우면 업비트에 상장하고 이제 초반에 이제 들어갔다가 엑시트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종목만 잘 선별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에 뭐 손실이 굉장히 적을 수 있죠. 그럼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니까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네.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이나 이런 데서 네. 디파이 관련된 설명도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네.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아주 뭐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아닌데 이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디파이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민코인도 어떻게 선별하는지 이런 것들을 챕터를 다 할애해서 이제 네. 설명을 해놓았고 한번 보면 이거를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코인을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제 이유가 나와요. 아, 내가 이거는 왜 선택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어떤 카테고리에 있고 이것이 시총이 어느 정도고 지금 단계가 어디고 그럼 이제 좀 판별할 기준점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을 본다고 해서 뭐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네. 무료 에어드랍을 활용해서 1년 만에 빵원에서 네네. 1억까지 네. 수익을 내셨던 과정을 블로그나 책에서 그때 블로그는 실시간으로 그럼 그걸 공유하셨던 건가요? 아, 이건 좀 네. 과거 얘기긴 한데 네. 영원에서 1억 원 에어드랍은 최근은 아니고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난 사이클이네요. 네, 2019년도에 했던 작업들. 네. 그때는 사실 에어드랍 작업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사람들 뭐 코인 투자도 뭐 알트코인을 잠깐 했지만 많지 않은데 그때 아무 정보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서치하면서 공부하면서 에어드랍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가까이 이제 영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토리를 좀 적었고 뭐 지금은 그때랑은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때보다 에어드랍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커졌고 그때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랍으로 뭐 한 1년에 영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네, 지금도 가능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건 이제 누구나 가능한데 네.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정리를 해놨고 처음에는 힘드니까 그런 이제 네. 가이드 사이트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움받아서 할 수 있게 책하고 이제 사이트에 이제 정보들을 올리고 있죠. 아, 이제 무료 에어드롭이라고 하면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무료 좋겠네요. 에어드랍은 뭐냐? 원래 이 네. 암호화폐 시장이 그 비트코인도 사실 무료 에어드랍이 준 적이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비트코인 예전에 초반에 이제 채굴 했던 분들이 원래 채굴을 했어야 됐잖아요. 채굴 했는 것들을 이제 포셋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꼭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채굴한 거를 홈페이지 만들어서 메일 들어가서 자기 사람 인정하고 클릭하면 비트코인을 무료로 줬어요. 그 NFT 최고보인 크립토펑크도 네. 원래 초기에는 그냥 무료였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수수료만 내고 네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네. 거였는데 네네. 지금은 뭐 제일 싼 것도 몇 천에서 좀 시장 좋아지면 억대로 네네. 가버리는 네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제 무료로 그렇게 줬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어드랍의 기원은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무료로 줬던 그걸 기원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본인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홍보 차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 거니까 이게 시장에서 좀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걸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 좀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보고 뭐 피드백도 해주고 그런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다 남으니까 그 참여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걔네들 서비스 토큰 런칭할 때 일부 물량을 이제 에어드랍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거래소에서 무료로 주는 에어드랍도 있고 거래소에서 이제 내가 신규 가입해서 뭐 거래를 한번 하면 주는 뭐 에어드랍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홍보 차원도 있고 그리고 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여한 기여에 대한 대가도 있고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자기의 자금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에어드랍 금액이 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신규 알트코인이 런칭될 때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가장 좋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에어드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이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에어드랍 헌터라고 하죠. 이것만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 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에어드랍이라는 작업을 하면 코인 생태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수익도 있지만 이 시장 생태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누구나 이제 하면 좋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쏟는 시간 그렇죠. 그 정도밖에 네네. 없고 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원으로 시작하면 투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으로 시작해서 에어드랍을 받으면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굴려가면서 늘려가면서 또 이제 디파이도 투자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생태계도 이해하고 네.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를 일부 사람들은 그건 낭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측면에선 낭비죠. 근데 거기 이제 시간 쓴다고 해서 에어드랍이 100% 보장되진 않거든요. 안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손실감이 있고 실패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시간을 썼는데 네, 수익이 없으면 없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손실인데 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 시간을 써서 그 생태계를 내가 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디파이 투자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에어드랍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검증하다 보면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죠. 아 이건 좋은 프로젝트, 네. 이건 좋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눈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뭐 0원에서 1억 원까지 했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열심히 일하면 금방 벌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1억 원으로 만들면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그 다음 한 뭐 10억까지 이제 늘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에 0원에서 1억 원까지 에어드랍 작업을 충분히 했으면 이제 시장을 내가 볼 수 있는 네. 눈이 생겨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투자해 놓으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사실 비트코인은 상관없긴 해요.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 이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뭐 하루에 한 4-5시간씩 투자를 한다면은 네네. 한 1억까지 만드는데 운이 좀만 따라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하루에 4-5시간 정도 투자한다면 제가 잡은 기준은 좀 풀타임이긴 해요. 아, 완전히 8시간? 8시간 정도 네. 하고 뭐 집중해서 네. 내가 했을 때 한 1년에 한 1억 정도까지는 네. 누구나 가능한 것 같고 네. 한 4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 4-5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1년 않을까. 안에. 1년에.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인데요? 그쵸.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만약에 네. 한 7시부터 한 12시까지 매일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열심히 네.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그걸 1년만 꾸준히 하면 네. 일반적인 회사에 이제 연봉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다가 보통은 처음에 한두 달 하는데 3개월째는 이제 점점 네. 이제 하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한 100명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마지막까지 해서 네.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죠. 네.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익이 네. 있고 시장을 이해하는데 이제 눈을 높여주죠. 좀 목표액을 낮춰서 하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1,000만 원이라든지 네. 1,000만 원은 좀 쉽거든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 좀 목표 수준을 낮춰서 하면 네. 좀 힘도 덜 빠지니까 네. 부업으로도 굉장히 괜찮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네. 이 시장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향후 몇 년은 계속 이 시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면 기회가 적겠죠. 그렇죠.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다. 최적의 시기다. 있습니다. 더 지나면 못할 수도 있다. 네네. 네. 뭐 오늘 지금 설명해주신 디파이 투자나 알트코인 투자도 결국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네. 진행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뭐 남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차트를 기본적으로 좀 보긴 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월봉 기준과 뭐 주봉 기준으로 크게 보는데 월봉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이더라고요. 주봉은 지금 뭐 하락장이죠. 근데 이게 지난번 그 사이클에 봤을 때는 보면 그 한 번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한 번 정도 오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적정한 이제 조정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사실 과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상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분들은 힘든데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이클은 그 뒤에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반적인 상황이 거시적으로는 좀 빠졌지만 사실 뭐 트럼프 정책 이런 것이 다 암호화폐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이제 사이클이 뭐 멀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저는 한 하반기 정도가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고 괜찮은 기간이라고 보고, 지금은 좋은 이제 조정 기간이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비트코인 그 투자할 때 많이 보는 게 MVRV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통 과거 패턴에 보면 고점일 때, 팔아야 될 때 비트코인을, 그때가 뭐 한 뭐 6, 7, 뭐 8, 뭐 이 정도까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아직까지 그 근처 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3 이하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큰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남아있다고 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근데 이제 특히 알트코인은 좋은 기회긴 하지만 다 가진 않아요. 네. 이제 선별을 잘 해야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기고, 이렇게 잘 선별해서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 좋은 시기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으니까 그쵸? 이 네네. 가격이 싸져 있는 이 시기가 네네.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작가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